사전 청약하는 분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강조해드려 왔었죠. 본 청약 6.4%에 불과하다. 사업 착공 지원에 외면하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앞으로 이런 현상이 발생될 거니 조심하셔라.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2021년부터 사전 청약에 들어갔던 3기 신도시 및 공공분양 아파트의 본 청약 기간이 뒤로 밀리게 되면서 착공 및 입주 시점 자체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공사 비용이 대폭 인상됨에 따라 사전 청약했던 당시 예상 분양 가격보다 훨씬 더 높은 분양 가격이 예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청약 포기자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는데, 이런 현상, 이런 사태들은 이미 제가 2021년도부터 예견해 드린 바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사전 청약하는 분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강조해 드려 왔었죠. 자, 앞으로 본 청약 기간이 뒤로 밀리게 되면서 저는 2025년부터 본 청약에 들어갈 수 있을 거다. 그러면 수년간 입주 시점 자체가 뒤로 밀리게 되어 있다. 여기에 과도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분양 가격이 상승될 수밖에 없을 거고, 전월세 가격의 폭등 장세가 일어날 수밖에 없을 거다. 따라서 사전 청약하는 분들에게 지금 사전 청약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집값이 하락하는 구간에 더 상급적 일대의 미분양 아파트를 선점하던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지금의 여러 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자, 2021년도 그리고 2022년도 제가 부동산 강의 영상을 했던 영상을 다시 한번 복귀해 보면서 왜 제가 그 당시 그렇게 말씀을 강조해 드려 왔는지, 핏대를 세우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해 드려 왔었습니다. 자, 왜 그렇게 말씀을 해 드렸는지 이따 뒤에 강의 영상을 한번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뉴스 기사를 하나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기 신도시 중에 최초로 사전 청약을 진행한 인천의 한 공공분양 아파트 사업비가 2년 만에 30%가량 올라간 상황입니다. 공사비가 껑충 뛰면서 공공분양 아파트 분양가를 밀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올 하반기가 확정되는 최종 분양가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3개 신도시 중에 최초로 사전 청약을 한 인천 계양의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자, 총 사업비가 3,300억 정도로 변경 승인이 났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지난 2022년 1월 달에 사업계획 승인 때보다 약 30%가량 오른 수치입니다. 자, 그리고 그 바로 옆 단지도 마찬가지 총 사업비가 1,700억에서 2,300억으로 약 33.1%가 급증한 상황입니다. 자, 3기 신도시 중에서는 인천 계양의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사전 청약을 받은 날, 그리고 그 이후에 이번에 착공에 들어왔습니다. 자, 부동산 급등기였던 2021년 8월 진행됐던 3기 신도시 중에 첫 사전 청약 때 인천 계양은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당시의 분양 가격, 추정 분양 가격이 84제곱미터는 4억 9,400, 74제곱미터는 4억 3,7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9월 본 청약 때 확정되는 최종 분양가는 이보다 훨씬 더 높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늘어난 사업비를 고려하면 분양가는 당초보다 더 높아질 거고, 그리고 사전 청약 이후 본 청약이 늦어지는 곳일수록 사전 청약 당첨자가 예상했던 것보다 높은 분양 가격이 책정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자, 3기 신도시 중에 본 청약은 올해 9월에 인천 계양에서 먼저 시작되고, 그리고 나머지 지구는 본 청약이 2025년 내년부터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2023년 10월 달에 나왔던 기사를 잠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기 신도시 공공아파트 본 청약 6.4%에 불과하다. 사업 착공 지원에 외면하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자, 2023년 10월 27일 국토건설교통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전 청약 제도가 부활한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3년 6월 달까지 실시한 공공아파트 사전 청약 주택 44,352가구 가운데 실제로 본 청약 신청한 신청자 수는 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최종 계약자는 이보다
2819명보다 더 적은 2306명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약을 포기하는 분들이 지금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상당수의 사업장에서 다양한 이유로 사업 착공이 지연되면서 사전 청약자들이 본 청약에 참여하지 않아 실제 분양 계약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첫 삽을 뜨기 전에 사전 청약을 받기 때문에 실제 입주가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청약자들이 본 청약을 외면하는 이유는 착공까지 지연되면 입주 시기를 더더욱더 기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기사입니다. 자, 청약을 포기한다. 3기 신도시 지원의 사전 청약 당첨자들이 이탈되고 있다라는 이런 기사들입니다. 자, 국회 교통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았던 2018년에서 2023년 7월 사업 승인 대비 미착공 현황에 대한 자료에 따르면 사업 승인을 받은 11만 6,479호 중에 5만 799호, 약 43.6%가 미착공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었습니다. 당초 정부는 3기 신도시 입주 시기를 2025년에서 2026년부터 진행한다라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이에 사전 청약 당첨자들은 일정에 맞춰 자금 조달 계획을 세우고 입주 때까지 머물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입주가 미뤄지면서 불가피하게 사전 청약을 포기하고 새로운 거주지 찾기에 나서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자, 더 늦기 전에 각자 살 길을 찾아야 된다. 이번에 나온 기사입니다. 4월 8일 신혼부부 포기 속출하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자, 경기도 군포의 군포 대아미 공공주택 지구에서 사전 청약 포기자들이 속출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2021년 사전 청약을 받았는데 입주까지 10년 이상 기다리게 됐다. 해당 부지에는 대형 송전탑이 있고 이 송전탑을 옮기기 전까지 본청약과 공사가 미뤄지는 것이기에 입주도 그만큼 늦춰지고 있고, 24년 4월 본청약, 27년 1월 입주라는 계획이 사실상 자초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입주 시점이 크게 밀리자 사전 청약을 포기하겠다라는 당첨자가 늘고 있다. 2030년 입주 가능성도 희박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더는 LH를 믿을 수 없다. 더 늦기 전에 당첨자들이 각자 살 길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 기사입니다. 자, 제가 2023년, 2024년 부동산 전망 강의 영상에서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까? 2014년부터 매매 가격이 지금 관망세로 조정을 받다가 전세 가격은 상승이 되면서 전세가율이 점진적으로 높아지면서 투자 수요 유입이 시작이 될 거다. 그러면서 뒤늦게 무주택 수요층들이 다시 나오게 될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자, 청약을 도전했던 분들이 지금 분양가격 상승과 여러 가지의 요인, 입주 시점 지연의 요인으로 인해서 자금 흐름이 막혔죠. 또 이런 상황에 지금 여러 가지 규제 정책들이 아직도 도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입주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이 될 거고, 전월세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러면 그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지는 기축 아파트가 될 거다. 그 기축 아파트는 서울 외곽적 일대 9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이 될 거고 갭 메우기가 시작될 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2021년도, 2022년도 제가 3기 신도시 및 공공분양 아파트 사전 청약자 앞으로 이런 현상이 발생될 거니 조심하셔라. 강조의 말씀을 해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 영상을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시청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9년까지 지금으로부터 약 8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는데 그 8년 동안 전월세 가격은 가만히 있습니까? 전월세 가격은 엄청나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전월세 가격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간다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전에 강남 일대 굉장히 너무나도 좋은 토지 일대, 세곡동, 자곡동 그 지역 일대 보금자리 주택 거의 50%가 입주하기 전에 다 포기했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왜 포기했습니까? 전월세 가격에 부담이 너무나도 크게 느껴서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작정 기다리는 게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다 포기한 거라고요, 전부 다. 그러면 그때 가서 집값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통화 정책으로 인해서 유동성이 엄청나게 풀려있는 이런 시장에서 집값은 가만히 있냐고요. 이 유동성 장세로 인해서 지금 집값은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는데 집값은 가만히 있냐고요. 그럼 그때 가서 내 집 마련하려고 하면 내 집은커녕
계속 전월세에서 밑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작용들이 계속 발생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 따라서 저는 3기 신도시의 가장 진취적인 목적, 원인, 서울 인구의 분산 효과와 함께 서울 집값 안정 꿰찰 수 없다. 그러려면 서울에 대한 공급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불확실성이 존재해 보인다. 그리고 3기 신도시가 성공하려면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이 다 완료가 돼야 되는데 인프라 구축은커녕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해서 서울로 진입할 수 있게끔 교통을 확충시키겠다라고 했는데 서울에 대한 직접적인 노선이 확충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발생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3기 신도시 청약 기다리는 분들은 정말 잘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잘 봐야 돼요. 자기의 점수가 얼마만큼 되는지, 정말 내가 청약에 당첨이 되면서 나중에 전월세 가격 올라가더라도 내가 전월세 가격에 부담이 없는지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죠. 따라서 나중에 돼서 뭐 이도저도 안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지금은 통화 정책으로 인해서 유동성이 엄청나게 풀려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실물에 대한 자산의 가치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럼 뒤에 가서 뭐 내 집 장만을 하려고 하더라도 뭐 이도저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된다고요. 아무튼 무주택자분들은 이것저것 다 앞뒤 따져보면서 확실한 선택을 해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합 얼마 필요한 겁니까? 내 자금 3억 필요해. 3억. 아니 한평생 살아서 내가 1억 모았는데 1억을 내가 어디서 땡겨 와야 됩니다. 어디서 땡겨 올 겁니까? 현실적으로 단기간 내에 모을 수 있어요, 피디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피디님뿐만 아니라 2030 세대들이 생각하는 거 특별 공급이 75% 굉장히 많은 비중으로 넣기 때문에 신혼부부들 특공 넣어가지고 아파트 한 채 받을 수 있겠구나 해서 넣는데 돈이 없어. 돈이 기존에는 이렇게 돈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전세 보증금을 이용해서 중도금 대출 및 잔금 대출을 상환했습니다. 근데 2020년 2월 19일 이후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아파트들은요 무조건 거주 의무 기간이 생성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세 넣을 수 있나요, 없나요? 넣을 수 없어요. 10년 전매에 최대 5년 거주해야 돼. 공공택지이기 때문에 최대 5년 거주. 그럼 거주하려면 반드시 이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이 대출 꾸역꾸역 대출 나왔다 이겁니다. 이거 어떻게 마련할 거예요, 이거? 따라서 내가 청약에 당첨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는 반면에 지금 아직도 3기 신도시 이 LH 사건 때문에 토지 보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시간은 시간대로 경비되고 예전 보금자리 주택 보십시오. 50%가 다 포기했습니다. 사전 청약에서 본 청약까지 기간이 너무 길어서 우리도 마찬가지 그렇게 또 안 된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청약에 당첨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자본금 없으면 청약 못 받는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청약 포기해야 됩니다. 이러면 우리 PD님은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세 살아야 되는. 그러면 평생 전세 사실 거예요? 싫어요. 그럼 제가 답변 죄송합니다. 웃어서. 그럼 제가 방향성을 좀 잡아드릴게요. 자, 이 1억 불려야 될 거 아니에요, 돈. 뭘로? 투자로 계속 돈을, 자본금을 계속 불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규모 공급이 들어오는 시기에는요 반드시 공급 물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미분양이 적체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추이 때 우리가 모아놨던 이 투자금과 이 종잣돈 이거를 합해서 미분양 전세 끼고 잡으십시오. 이해되십니까? 반드시 그런 시기가 나중엔 올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전세 끼고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청약 아파트들 나중에 미분양 난 거 난 청약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세 끼고 살 수 있다고요. 그런 방향성으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 경기가 회복되어 있다 보니까 물가가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 나오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증가되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상승이 될 수밖에 없겠죠. 원자재 가격이 상승이 되면 생산자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고요. 이 생산자의 가격이 올라가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소비자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옵니다.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면 소비자의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겠죠. 그러면 상품의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그럼 소비가 위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중에는 도래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건축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앞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지금 목재뿐만 아니라 철강, 여러 가지 철근, 시멘트 가격의 상승이 계속 나오고 있고 앞으로는 더더욱더 경기가 회복하면 회복할수록 수급 불균형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이런 상황에서 건축비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온다. 또 여기에 실물 자산이 계속 상승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고 반대로 실물의 자산의 가치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이 또한 마찬가지 토지 가격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요인을 생성하는 겁니다. 따라서 원자재 가격과 실물 자산의 가격의 상승은 결국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온다. 건축비가 올라가고 토지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분양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 앞으로 3기 신도시가 계속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이 된다면 이 분양가 상승으로 인해서 이 소비자의 부담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이 소비자는 결국엔 누굽니까? 청약을 기다리는 무주택자분들을 뜻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은 마찬가지 전세 가격에 엄청나게 허덕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도래가 될 수밖에 없겠죠. 지금 현재 이렇게 국내 이 전세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전에 보신 것처럼
2010년 MB 때 나왔던 이 사전 청약, 결국엔 기다리지 못하는 이 청약자 분들은 중도에 하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나왔고, 이 10년 입주 동안 끌고 갔었던 청약을 기다리셨던 무주택 분들은 모든 기회를 다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저는 무주택자 분들은 반드시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봅니다. 무작정 청약을 기다리는 거는 굉장히 무책임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향후 청약이 당첨이 안 된다면, 또는 청약에 당첨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5년 이상 거주해야 됩니다. 5년 이상. 이제는 돈이 없으면은 청약에 당첨이 돼도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나와요. DSR 40%로 적용을 해버렸습니다. DSR 40%.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대출이 안 나온다고요. 들어가고 싶어도 대출이 안 나오면 나중에 청약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또 상황이 나오겠죠. 따라서 저는 지금이라도 무주택자분들은 반드시 내 집 마련을 우선적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좋다. 똑같은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지 마십시오. 주변에 보금자리 주택 들어가셨던 분들 잘 보십시오. 모든 기회를 다 놓치고 살아오셨습니다. 청약에 지금 접근하시면 절대 안 되십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자산 격차가 훨씬 더 벌어진다. 따라서 지금은 무조건 투자에 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현금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무조건 집 구입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주택 매매를 할 수 없는 이 현금의 비중이 낮으신 분들은 무조건 투자에 임하셔야 됩니다. 자, 그 이유 첫 번째가 있어요. 지금 서울 일대의 공급 물량이 현저히 적어요. 지금 서울 아파트 적정 수요 공급 물량이요, 약 5만 가구 정도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어 올해 엄청나게 급감했습니다. 약 서울에 입주 물량이요, 약 2만 5천 가구 정도가 예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게 임대주택을 제외한 주택 물량은 약 1만 8천 가구밖에 안 됩니다. 엄청나게 공급 물량이 감소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공급 물량이 감소가 되면 지금 서울에 청약을 하고자 하는 수요는 훨씬 더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점이 더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경쟁하는 수요가 정말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점 비율이 높아야지 당첨될 확률이 높겠죠. 근데 우리 구독자님 지금 40점대밖에 되지 않는데 당첨이 과연 될까요? 서울의 주요 가점 점수는 거의 60점대 이상이 나와야지 평균치입니다. 지금 평균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말 인기가 많은 단지에는 70점 정도가 돼야지 당첨이 될 확률이 높아요. 40점대는 되지도 않죠. 그리고 여기에 따라 입주 물량도 당연히 감소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당첨될 확률이 거의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수요는 많은데 물량이 없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경쟁력이 높아지는 거죠. 이 경쟁력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우리는 지금 가점이 아예 안 된다고. 서울은 무조건 뭡니까? 가점제죠. 민간 분양이기 때문에. 따라서 서울에 사실 우리가 접근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리하고, 뭐 신혼, 뭐 특공 당첨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불확실성을 우리는 생각을 하고 접근하시면 절대 안 되십니다. 리스크가 있는 거는 생각하시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서울에 접근하기 힘들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는 건 무조건 3기 신도시죠. 자, 그런데 이 3기 신도시 본 청약이 들어갔습니까?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이 사전 청약이 지금 진행이 됐는데 4차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결국엔 본 청약이 돼야 되죠. 본 청약. 본 청약에서부터 입주 때까지 기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게 언제 될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마냥 기다리실 겁니까? 지금 사전 청약이 작년부터 들어갔습니다. 1차가. 시범으로 먼저 들어간 거죠. 시범으로 들어간 곳은 제가 보기에는 본 청약 때까지 거의 약 한 3년 정도 걸립니다. 3년 정도. 그렇다면 올해 청약한 곳들은 본 청약 언제 들어갈 거냐면 약 25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25년 정도가 돼야지 본 청약 아마 들어갈 거다. 아직 토지 보상이 진행도 안 되어 있습니다. 토지 보상이 진행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본 청약이 어떻게 들어가냐고요. 그럼 25년부터 여기서부터 착공 들어가면 3년입니다. 28년 정도가 돼야지 입주를 할 수 있다고요. 이 뒤부터.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약 5년에서 6년 이후가 돼야지 입주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그 많은 기간 동안 우리는 어디에 살아야 되는 겁니까? 우리 어디에 살아야 돼요? 무조건 전월세 가야죠. 그러면 전월세의 가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올라간다고, 폭등한다고. 어딘가에 거주하셔야 되죠. 그럼 어디 거주해요? 처음에 전세로 가겠죠. 전세로. 근데 지금 기준금리 올라간다라고 기정사실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주택담보 대출만 올라가나요? 전세자금 대출 금리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자에 대한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난다고. 세입자분들 이자에 대한 비중이 엄청나게 높아질 겁니다. 내 집이 없어도 내가 내는 이자가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사람들이 어디 오겠습니까? 월세로 오죠. 월세로 가는 비중이 엄청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럼 월세액은 어떻게 될까요? 폭등하죠. 폭등. 이 기정사실이라고. 지금도 전세의 비중도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월세의 비중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대폭등한다고 이거. 자, 그러면 이렇게 전월세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가는 엄청나게 올라갈 겁니다. 물가 상승의 주 범위는 어디 있습니까? 전월세 있다고. 소비자 물가의 대표적인 지수 전월세입니다. 전월세.
전월세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면 물가가 엄청나게 뛸 거라고요. 물가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지가는 안 올라갑니까? 지가 상승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땅값의 비중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의 연 20% 정도가 상승을 하고 있어요. 지가 상승이. 지가가 연 20% 정도 상승하면 분양가가 10% 이상 상승합니다. 여기에 토지 보상도 올라가네. 이 토지 보상금이 역대 최고치로 풀려요, 올해. 약 32조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수도권에 25조 원이 지금 나간다고, 이 토지 보상금이.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가가 올라가서 지금 원자재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하고 있어요, 원자재 가격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목재, 여러 가지 철근, 시멘트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건축 비용이 엄청나게 올라간다고, 건축 비용. 이 건축 비용만 올라갑니까? 지가가 지금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어요, 땅값이. 땅값이 올라가는 이유 뭐예요? 토지 보상 엄청나게 또 진행하고 있잖아요, 인근에. 그러면 토지 보상금 받은 토지주들은 지금 대토 보상률이요, 약 10에서 15%밖에 안 됩니다. 전부 다 현금으로 보상받기를 원한다고. 그럼 현금 받은 토지주들은 어디에다 이 돈을 활용하겠습니까? 인근 부동산에 또 돈을 사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또 지가가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발생된다고. 그럼 여기에 토지 비용이 엄청나게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게 뭐가 됩니까? 분양가 상승의 주범이 된다고. 분양가가 엄청 올라갈 거라고요. 지금 사전 청약에 대한 분양가가, 예상 분양가가 나왔습니다. 30평대 기준에서 거의 5억에서 6억대가 나옵니다. 근데 앞으로 물가 올라가고 지가 상승과 토지 보상금이 풀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분양가 상승한다고. 5억에서 6억? 더 올라갈 겁니다. 더 올라갈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서울 같은 경우에 투기과열 지역 내에서 9억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분양가가 중도금 대출 나옵니까? 중도금 대출 한 푼도 안 나와.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요. 중도금 대출 아예 나오지가 않습니다. 웬만한 지역 일대 일반 분양가 입지 좋은 곳들은 전부 다 9억이 넘쳐. 중도금 대출 한 푼 안 나온다고요. 현금이 써야 된다고, 이제 서울은. 서울이 아니더라도 수도권 전반적으로 이제 DSR 40%가 적용이 됩니다. 어디에? 잔금 대출에 나온다고, 이게. 그럼 잔금 대출이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 아닙니까? 이제 연소득이 받쳐주지 않는 청약 당첨자분들은 DSR 40% 적용되면 잔금 안 나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제 현금의 비중이 높아져야 된다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우리가 3기 신도시를 보는데 DSR 40%가 적용이 돼요. 근데 이것도 이제 분양가로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잔금 대출은 분양가로. KB 시세가 아니에요. 감정가가 아니라고, 이제 분양가에 잔금 대출이 나오는 건데 여기에 DSR 40%가 적용이 된다고요. 만약에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어떡합니까? 그럼 당연히 예전 같은 경우에 전세로 분양 잔금을 대체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제 작년부터 2021년 2월 19일 이후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한 단지에서 이제 거주 의무 기간이 신설이 됐다고, 이제. 따라서 공공과 민간에서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단지에선 거주 의무 기간이 신설됐다. 이뿐만 아니라 전매 제한도 있죠. 이거를 우리는 전월세 금지법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지금 수도권 내에 있는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민간 단지들이 있습니다. 서울 웬만한 지역 일대들은 전부 다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이 되는 대상 지역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일대에서도 몇 군데 있죠. 뭐 광명이나 하남, 과천 이런 지역 일대들도 있습니다. 투기과열 지역 내 거주 의무 기간이 신설이 되고 여기에 3기 신도시까지 포함이 된다고요. 그러면 인근 시세의 80% 이상 분양가가 산정이 됐다, 적용이 된다라고 할 경우에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공공이잖아요. 그럼 3년이라고. 근데 인근 시세 80% 넘겠습니까? 80% 미만으로 아마 적용이 될 겁니다. 그러면 5년 거주하셔야 돼요. 5년. 최소 5년 거주하셔야 된다고. 민간은 2년 또는 3년 거주하셔야 돼요. 거주 의무 기간이 신설이 됐다고. 그리고 전매 제한은 80% 미만은 전부 다 10년. 전매 제한이 걸린다고, 10년. 그러면 무조건 5년을 거주하면서 10년을 보유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3기 신도시는. 만약에 잔금을 지금 대출이 안 나와서 잔금이 안 돼서 전세로 주셔야 되는데, 전세로 분양잔금을 대체하셔야 되는데 이제 전세를 못 줘요. 왜요? 거주 의무 기간이 신설이 되니까 무조건 거주해야 되는지 돈 주고 가야 되고, 안 그러면은 청약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포기. 돈을 어디서 마련하실 거예요? 지금 대출이 안 나오는데. 여기에 10년 동안 전매 제한으로 팔지도 못해요. 팔지도. 그런데 우리가 입주하는 시점에 28년 이후부터 입주 예정인데, 제가 보기엔 이 시기에는 부동산에 있어서 부동산 하락기 때 입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부동산 하락장에 입주한다면 그 주변에 있는 상급지역 일대에 있는 아파트들 전부 다 가격이 조정볼 거 아닙니까? 떨어질 거 아닙니까? 상급지역 일대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다면 내가 굳이 경기도 외곽지역 일대 3기 신도시에 갈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3기 신도시보다 더 입지가 훨씬 더 좋은 서울 일대 상급 지역 일대 가격이 떨어지는 아파트들 질비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부동산 하락기가 온다면. 그러면 그때 가서
여러 상품의 질 좋은 아파트, 질 좋은 지역 일대 상급 지역 아파트 다 매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는 전세를 대체해서 투자에 임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는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전매 제한으로 있어서 모든 내 전 재산이 이 아파트 하나에 다 몰빵되어 있다고 지금. 부동산은 절대적으로 장기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곳입니다. 절대적으로 장기 투자하면 안 돼요. 수익률이 다 떨어진다고. 장기 투자를 권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부동산의 부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부동산에 있어서 가격 하락, 이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그 시기 또는 가격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장기 투자는 지금 하시면 안 되고, 이 청약에 있어서는 이제는 앞으로는 장기 투자가 돼버린다고요. 돈이 확 묶여버린다고. 그냥 편안하게 그 집에 사시면서 거주하시면서 돈을 그 방바닥에 다 깔고 사시는 거라고 지금. 남들은 투자에 있어서 자산 증시를 계속적으로 하는 반면에 여러분들은 청약에 있으면서 돈을 다 깔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전매 제한 10년까지. 10년까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돈을 계속적으로 깔고 살았기 때문에 자산 증식을 못 하셨다라는 거 인지하셔야 된다고요. 지금 청약을 해야 된다? 지금 당장만 생각을 하시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멀리 보셔야 된다고, 멀리. 투자의 관점에서 큰 흐름을 이해하셔야 된다고. 부동산의 큰 흐름 파악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지금 놓여진 내 상황만 보시지 마시고요. 이런 상황에서 또 이런 얘기들이 나오실 겁니다. 그러면 현금 들고 있다가 이렇게 부동산 떨어질 때 전세 끼고 사거나 아니면 집을 살 수 있겠네? 살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과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실행을 안 하셨다면 절대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고요.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정책 변화가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세금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내가 이해해야지 매수 기회를 잡는 건데,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모르는 무주택자분들이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세금 어떻게 변화되는지 지금 알고 있습니까?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저가의 매매에 투자할 수 있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랬으면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 다 부자 됐다고. 지금 저 퇴근 12시 합니다. 11시 반에 퇴근해요. 이렇게 부동산 업체가 10년 이상 되어 있는데 10년 동안 이상 제가 부동산 업에 종사하면서 아직까지도 공부하고 아직까지도 밤을 새면서 제가 계속적으로 조사하고 공부하는데, 무주택자분들이 정책이 어떻게 바뀌고 세금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고 있습니까?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투자의 기회를 잡을 수 있냐고, 이 부동산 하락기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따라서 주변을 보시지 마십시오. 내 주변에는 나와 비슷한 사람밖에 없을 겁니다. 세상은 넓고 사람은 많습니다, 여러분들. 자만하시면 안 되고 안주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삶에 안주하시면 안 된다고요. 지금의 안정적인 이 삶 버리셔야 된다고, 여러분들. 항상 조사하고 항상 공부하고 항상 노력해야 되고 남들이 안 하는 그 귀찮은 모든 것들을 내가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지만 나한테 주어진 기회를 내가 잡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노력할 겁니다. 언제까지? 제가 노후가 될 때까지는 성공의 보장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자유를 지금 30대, 40대가 얻으신다면 그게 경제적 자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그 삶은 도태한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이미 안주한 삶이에요. 안주하는 순간 도태됩니다. 발전해야 돼요. 그러려면 노후가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우리는 움직여야 된다고. 그럼 이 수도권 일대에 움직이지 않는 이 돈들 멈춰있는 겁니까? 어딘가에 돈은 계속적으로 순환한다고요. 돈은 계속 돈다고. 남들은 돈을 계속 벌고 있다고 지금. 여러분들이 안주하는 순간 남들은 돈을 계속 벌고 있다고 지금. 어딘가에서 내가 쓰는 돈을 판매자가 받으면 또 그 판매자가 또 어딘가에 돈을 쓰죠. 돈은 계속 순환하고 있다고요. 이 수도권 부동산이 돈이 돌지 않은 이상 어딘가에 돈은 돌고 있다고요 지금. 투자에 임하시라고 지금. 이해되십니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안주하시면 안 되십니다. 계속적으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강의 영상을 한번 시청을 해봤습니다. 제가 수년 전 2021년부터 여러분들에게 누차 엄청나게 핏대를 세우면서 강조를 해드려 왔었죠. 자, 앞으로 이런 현상이 발생되니 차라리 다른 방면으로 계획을 세워야만 할 거다 강조해드려 왔었고, 지금도 물론 그렇게 여러 방식으로 강조하고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자, 무주택 수요층들은 개개인마다 자산 현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대면 상담을 받으셔서 여러분들의 안전한 계획과 전략들을 세워놓고 진행을 반드시 하셔야 실패하지 않는 방식으로 가실 겁니다.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방향성에 제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상담이 되었으면 합니다.